n분을 해서 진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수강생분들 저는 안 하고 또 이 수강생분들한테 결합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분 있어요. 저도 했냐고. 셀트리온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수강생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다가 저보고 셀트리온 샀냐고. 그 제가 왜 물어보냐고. 그랬죠. 당연히 샀지 않겠냐. 자, 그 대부분 방법들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 하고 수강생들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기술적인 해석. 제가 얘기했죠. 이 기술적인 해석을 왜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저희가 희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아니면 흐름을 기준으로 설령 어떤 경우는 저희한테 불리한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 흐름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불리할 때는 불리한 대로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만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불리할 때는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버텨서 그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흐름을 갈 때는 섣불리 매도하지 않고 수익률 100%, 200%, 300%, 400%라고 해서 섣불리 매도하지 않고 최대한 추세를 판단해서 고점에는 못 팔아도 최소한도 고점 근처 가서 저희가 시세를 끊고 나오는 저희 계좌 안에서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차트 보면서 그냥 오늘 오르고 내리고 내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보려고 저희가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희는 중장기를 통해서 최대한 어떤 종목을 진짜 그저 내 계좌를 아니면 내 계좌를 많이 바꿔줄 그런 어떤 종목이 진짜 살 때는 그런 종목일 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나중에 100% 나고 팔고 200% 나고 300% 나고 400% 나고 팔고 500% 나고 어떤 건 1000% 나고 팔고 이러는 것은 처음부터 그 종목이 1000% 갈 줄 알고 샀다기보다는 종목을 사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이게 한 50%, 100%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200%도 가고 300% 가고 그런 종목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종목은 이 종목은 그래도 한 200%, 300%, 400% 이렇게 갈 종목인데 그냥 50%, 100%에서 끝나는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때그때 타이밍을 잘 판단해서 매도를 잘 해야 100% 만족하는 매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한 7, 80% 만족을 하고 아니면 90% 정도 만족하고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무튼 내 계좌 안에서 그 종목에서 종목으로 아니면 알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복리 구조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투자자는 그저 더 갈 줄 알지만 거기서 끊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이 갈 아니면 종목이든 더 많이 갈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비중만큼 제가 얘기했던 그 비중만큼 종목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지만 더 잘 갈 종목 아니면 더 잘 갈 알트코인으로 그만큼의 비중만큼 종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종목 교체. 이 종목 교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 교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못 가는 종목을 끊어가지고 잘 가는 종목으로 가는 이런 종목 교체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갈 종목으로. 그렇게 그 비중만큼 옮겨가면 그것도 종목 교체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좋고, 시장 흐름이 좋고, 그 주식시장도 제가 지금 계속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 보세요, 주식시장. 주말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미국에 지금 반도체가 지금 중심으로 시장을 지금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그 급락이 나왔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일주일 사이 아니 그 주말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한국 시장 큰일 났다. 한국 시장 또 막 코스피 코스닥 급락 나온다. 상당히 막 좀 걱정 섞인 그런 유튜브들이 상당히 떴었는데 오늘 시장 열리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오늘 시장 보세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보세요. 응? 자, 그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도 기술적 해석을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비트코인을 보고 여기 수강생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누군가한테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구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한번 쭉 해서. 아니, 그 좋은 경험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보세요. 맞든 틀리든 한번 본인들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쭉 해 보세요. 어떤 종목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뭐 하나 잡아가지고 특히 시장에서 이렇게 중심에 있거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종목이든 그리고 지금 같은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의 차트를 놓고 내가 그 잘하는 누구한테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어떤 설명을 할 건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요. 한번 자 비트코인은 그죠? 그 지난주 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월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억을 지금 이제 오늘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런 흐름이라면은 한 1억 4천 5천을 이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1억 한 4천 5천 정도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그때 가서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있는 반감기에 맞춰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가격을, 신고가 가격을 좀 더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오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지난주, 이번 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좋죠. 근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알트코인들의 불장도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이제부터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쭉 그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거의 1시간 넘게 쭉 설명해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1시간 넘게 설명한 이것이 여기 수강생분들의 계좌에 앞으로 2년, 내년 말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계좌를 좌우할 거예요. 제가 아까 1시간 동안 설명한 그 내용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 계좌가 수강생별로 내년 연말쯤 가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계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복리를 만들면서 갈 거니까요. 이왕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본인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같은 자금을 가지고 같은 계좌 안에 있는 같은 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같은 지금 그 내 계좌 안에 있는 그저 업비트 계좌 안에 있는 아니면 빗썸 계좌 안에 있는 지금 평가 금액 있잖아요. 평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다 수익이 나 있지만 그 지금 내 계좌에 있는 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 금액 대비 내년 11월, 12월을 갔을 때 몇 배가 돼 있을 거냐. 그게 중요해요. 몇 배가 돼 있을 거냐. 지금 평가 금액 대비 내년 11월, 12월 갔을 때 몇 배가 돼 있을 거냐.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알트코인은 어차피 팔면 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나중에 좋은 매도 타이밍 오면 팔고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팔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아니면 폭락이 크게 왔을 때 비트코인도 이제 고점 가면 급락이나 폭락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폭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팔라고 하면 또 안 팔고 막 더 사고 이런 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요. 더 사야 되는데 왜 팔으라고 하는지, 그것도 다 팔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비트코인 2천만, 3천만 원 있을 때, 그죠? 계속 사야 된다. 하루에 10만 원치, 20만 원치든 계속 사야 된다. 그 자금 많은 분들은 그저 1억도 10억도 사야 된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안 올랐으니까.
근데 1억 오니까 더 사고 싶잖아요. 이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흐름이 좋기 때문에 1억도 넘었고, 이제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고점을 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좀 섣불리 판단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세를 잘 판단하면서 최대한 고점 근처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매도를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저는 먼저 절반을 팔고 알트코인으로 간다. 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계좌가 아니고 내년 11월, 12월에 갔을 때 계좌가 중요하니까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계좌가 중요해요, 계좌가. 제가 주식 계좌 보여드리면서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저기 고점 갔을 때 그랬을 때 내 계좌가 얼마로 됐을 거냐. 그 얼마가 중요하지. 지금 있는 종목들이야. 그렇죠. 중간중간에 팔아서 내 계좌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없죠. 우량주 주도주로서 쫙 고점까지 끌고 가는 종목 아니고는 음? 계속 들고 가는 종목은 없죠.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좌가 중요하다고요. 계좌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알트코인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좌가 중요한데 지금 계좌가 아니고 내년 11월, 12월에 갔을 때 그 계좌가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자,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저 내년 11월, 12월 갔을 때 내 계좌가 지금 안 보이지만 숫자가 안 보이지만 내가 11월, 12월 갔을 때 내 계좌가 얼마쯤 됐을 거다. 그 숫자가 그도 이렇게 대략이라도 내 눈에 보이면 그분은 고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어디에 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죠. 저희는 지켜보면 돼요. 뭐 얼마 가 있든지 간에. 자, 뭐 비트코인 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알트코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자, 좀 이제 주식 시장 쪽을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 쪽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 환율 보세요. 환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그러죠. 상방이 아니고 하방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300원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큰 변수가 금리 인하잖아요. 이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근데 하반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금리는 이제 일단은 여기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 거의 한 1200대 초반. 1200대 초반. 이게 안 나오네.
여기보다도 더 밑에. 여기보다 더 밑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10, 15. 한참 떨어지죠, 여기서.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120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 코스피는 여기 이만큼 떨어진 만큼 반비례해서 시장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게 중요하죠. 환율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했었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당연히 위로 간다. 왜?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줄이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의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호재만 있어요, 호재만. 그것도 작은 호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호재입니다. 이게 환율 보세요, 환율.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시기만 6월이냐, 8월이냐, 뭐 10월이냐, 11월, 12월이냐, 이 시기만 남아있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저 기정사실이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 금리를 내리면 결국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지금 보세요. 금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값이. 상품 보세요. 이제 여기 원유는 지금 좋은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보세요. 원유는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유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좋은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귀금속, 금을 포함한 귀금속 보세요. 여기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보세요.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금값. 이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지금 금값도. 보세요. 이 귀금속. 보세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도 판단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판단을 하고, 지금 이런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서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달러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 내려가면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금 같은 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방향에 맞춰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화를 해가면 본인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의 크기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저희는 이제 종목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산이 많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를 그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준해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게 관리가. 자, 금을 제가 한번 봤고요. 이게 달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금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세요. 오늘처럼 이제 이게 개인이 샀잖아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수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산다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그 날만큼은. 대개 이제 개인이 계속 파는 추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샀어요. 왜 샀는지 모르지만 뭘 샀는지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개인들을 계속 파는 추세예요. 계속 파는 추세인데 오늘 같은 날이 이제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인데 의미 없는 날이다. 우리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늘 보면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오늘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0조 밑에 있어요. 한 8조 정도? 이 거래대금이 좀 적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긴 했지만 이제 거래대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좋으려면 최소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한 10조 이상, 10조 이상 돼야 이게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고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조 이상 이렇게 몇 개 기준이 되는 숫자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넣어두면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당연히 좋죠.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근데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긴 했지만 이 거래대금이 그나마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은 거래대금이 10조가 넘다. 10조가 넘었다. 일단은 이 거래대금이 많아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대금이 많아야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 제가 얘기한 미수금이 그렇게 막 늘진 않죠.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대금은 10조 밑에 있잖아요. 10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시장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셨을 때 시장은 이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다음에 해외 증시를 쭉 보셔야 되는데 미국 다우지수 그죠? 여기 쫙 지금 상승 중이죠. 다우지수, 나스닥 여기 나스닥 일봉 기준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한데 그렇다고 또 엄청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째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것도 이제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S&P 쭉 상승 추세죠.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가 쫙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여기 음봉 나왔죠. 근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도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3, 4일 지켜보셔야 돼요. 3, 4일.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이거 하나만 보시면 모르고 한 3, 4일, 3, 4일, 최소한 3, 4일을 보면서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게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나오겠죠. 니케이도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 보시면 니케이.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만 없죠.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또 가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또 가겠죠. 대만 비슷하고요. 독일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그죠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것도 지난 주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중국 시장 보세요. 중국 시장, 중국 시장 또 거꾸로 강하잖아요. 홍콩 강하고, 항생 강하고, 유럽. 그래. 자, 그 시장은 뭐 그 특별히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로서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 우리 오늘 한국 시장은 뭐 이렇게 별로 안 빠졌냐. 근데 우리 시장 보세요. 우리 시장은 별로 뭐 그죠? 그냥 횡보하잖아요. 보면 오늘 뭐 그 어떻게 보면 뭐 십자 만드는데 뭐 코스닥은 뭐 그런 대로 그냥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그 급락이 나왔는데도 이제 우리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별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주말에 걱정했던 것 대비해서 보면 별로 시장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건 보시면 이제 종목을 보면 알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쭉 갈 때 삼성전자는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온다고 한들 삼성전자가 뭐 오른 게 있어야지. 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음봉 하나 만들고 끝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쪽 엔비디아하고 연결돼서 이 좋은 흐름을 갔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막 단기간에 막 100%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막 단기간에 막 100%, 200%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렇게 엔비디아만큼 이렇게 막 급등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조정받은 거고 그냥 평소 흐름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이런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올라갈 때 그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막 단기간에 막 그 100%, 200% 이렇게 올랐다면 우리 시장도 급락이 나왔겠죠. 근데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막 그 단기간에 급등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악재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나온다고 한들 우리 시장에는 그게 뭐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그런 막 회의에서 나오는 막 그런 어떤 뭐가 급락하고 막 시장이 급락하고 뭐 어떤 종목이 급락하고 어떤 그런 분야의 업종의 대장주가 급락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단타하고 이런 분들이야 그 긴장을 해야겠죠. 단타하고 스윙하고 이런 분들이야 순간적으로 손실이 확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확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 조심을 해야죠. 저희처럼 중장기 하는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걸 또 이번에 이렇게 아무튼 경험치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 시장은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넘어갔다. 오히려 우리 시장은 이제 목요일 날, 그죠? 14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그때 그 선물 옵션 만길 아마 그 영향을 더 받을 거예요. 선물 옵션.
항상 두 번째 목요일 날, 그지? 두 번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근데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는 선물도 만기고 옵션도 만기고 그 두 개가 겹쳐서 오는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좀 영향을 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삼성생명 잘 가고 있잖아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쌍끌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 왜 그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막 경쟁하듯이 사고 있는데 왜 그럴 거냐? 제가 얘기했죠. 그 외국이나 기관들은 이 개인들처럼 희망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들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목을 못 찾겠거든. 그죠? 이렇게 외국이나 기관들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그 최소한도 손실이 안 날 확률이 높죠. 수익은 크게 못 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지죠.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고 또 돈도 굉장히 잘 버는 회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설명했던 그 저PBR 정책에도 해당되는 종목이고 또 현금이 많기 때문에 또 배당도 늘린다면 많이 늘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사주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그 주식을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호재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예상해서 알지만 외국이나 기관들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분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보다는 일단은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은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약간 이게 제약바이오가 중심으로 이렇게 와 있는 상태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그 이제 시세를 잘 판단하면서 이제 이왕이면 자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 가서 매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예요.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종목을 적게 들고 있으면 이런 종목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좌에 저희가 산 건 이런 가격대니까요. 이런 가격대. 응? 그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드렸을 때 아예 안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한 10만 원쯤 사놓아 보셔라 얘기죠.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보세요. HLB도 지금 신고가 가잖아요. 신고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석이 안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되니까 이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직으로. 보세요. 이게 수직이죠. 수직.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응?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를 해서 한두 달을 들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이 이 계좌에 있으면 좋겠죠. 한 10만 원치를 사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줄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호재가 있기는 있죠. 뭐 무슨 아마키라든지 뭐 몇 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보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게 포트폴리오 들어와서 뭐 100%든 200%든 300%든 수익을 딱 내주면 그러면 본인들 계좌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두 종목 가지고 그죠? 그 무슨 계좌가 바뀌어 아닙니다. 그런 종목 몇 개를 통해서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자, SKC도 보세요. SKC도 여기서 쫙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원재 내려왔나듯이 여기 넘어가잖아요. 보시면 그죠? 딱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갈 길이 멀죠. 보시면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엔캠도 제가 들이댔을 때 초창기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눈에 안 띄었죠. 엔캠도 보시면 오늘 반등 나왔죠. 보세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음봉이 쭉 나왔는데 그 여기서 쫙 떨어질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이게 보시면 그 대장주는 여기 고점 대비 보시면 이게 얼마였어요? 33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절반 떨어지려면은 이게 거의 한 17만 원대 이렇게 내려와야 절반인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오늘이 이게 급등 나오는 자리였어요. 단타 하신 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앵킹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종가 쪽 보면서 경험 있는 분들은 아 내일 이게 좀 급등 나오는 자리다 이걸 알아야 이 단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나왔기 때문인가 아니고 본인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는 이게 그냥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전에 제주 반도체 가지고도 얘기했죠. 그냥 죽지 않아요. 재산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원봉, 투봉, 쓰리봉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대략 봐도 그리고 이제 요 근처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 세력이 결정하겠죠. 넘어갈 건지 여기서 다시 내려갈 건지 이 공부입니다. 공부. 이게 대장주, 대장주만 이렇게 나와요. 대장주 아닌 것들은 그냥 쭉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해서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에서 여기 쫙 내려오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갖고 여기 고점을 넘어갔죠.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면 한미반도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저희는 여기쯤에서 다시 샀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쯤에서. 근데 이때만 해도 한미반도체 막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고점이다. 그죠? 월봉으로 보면 고점이죠. 고점. 근데 이 신고가를 넘어갔잖아요. 신고가를 넘어가면 이게 고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웬만한 고점이라고 분석해가지고 나온 것들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분석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추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시세와 추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보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게 공매도가 여기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정리가 많이 됐는데, 그럼 공매도 세력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매도를 잘해야죠. 공매도 이제 매수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매도예요,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포스코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아무튼 공매도 물량을 지금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다는 얘기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봤을 때 여기 포스코홀딩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하는 거죠. 이 고점 근처. 이게 이제 공매도로 얘기하면 여기가 고점 근처죠. 고점 근처. 이해 가세요? 반대, 반대. 고점 근처, 고점 근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본인도 차트를 보실 때 캔들을 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보기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보기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꼬리 달고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기 좋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찍으시면 거꾸로 보기 있어요. 거꾸로. 판단이 애매하면 이게 사고 파는 게 판단이 애매하시면 이렇게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또 그림이 다르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팔자리인지 살자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면 이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양이 이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안 줄었다는 얘기는 이 세력들이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가 금방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버텨보는 거예요. 공매도 쳐놓고 나서. 좀 다릅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음극재, 양극재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 소재 쪽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재 쪽. 소재재 쪽, 같은 2차 전지더라도 소재 쪽. 이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음극재, 양극재가 아니고 소재 쪽을 보셔야 된다. 소재 쪽. 자, 그 기아차. 기아차 흐름이 좋죠. 기아차는 보면 기아차는 제가 연봉을 보여드렸죠. 또 잊어버렸을까 모르니까 연봉이 그죠? 여기 연봉을 좀 넘어섰잖아요. 보시면 연봉을.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십몇 년을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게 연봉으로 정고점을 넘게 되면 지금 이제 매물대가 이런 데 물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데 물린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연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 PBR 종목에다가 몇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죠. 그쪽에 현대그룹의 승계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흐름이 더 좋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죠. 그 시가총액도 지금 기아차가 쫓아와 가지고 현대차하고 시가총액이 그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있을 몇 가지 호재들이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카카오도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여기서 쭉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돌아 올라가고 있죠. 다시 돌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네이버는 달라요. 네이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다릅니다. 네이버가 어. 네이버는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보세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내려오냐?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여기에서 보면 그죠? 이게 지금 막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이 고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깼어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네이버를 왜 파느냐? 뭔가 분석이 된 거죠. 그 개인들이 분석이 안 되는 뭔가가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내가 사고 나서 흐름이 안 좋으면 사고 나서 흐름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싸다고 자꾸 이렇게 물량을 더 사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계좌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아무리 네이버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고 나서 흐름이 내가 생각보다 반대로 가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이고 다는 안 팔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그래서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가고 제가 아까 했죠. 제가 들은 새로운 종목이나 아니면 그죠?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그게 덜어내서 가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언젠가 가면 또 흐름이 좋아지는 때가 오겠죠. 이제 시간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응? 그러면 그때 흐름이 좋아졌을 때 그때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또 다시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게 사더라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종목이든 뭐든 이게 비중 관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쌀 때 더 사놓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비중 관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카카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그럼 그 네이버가 AI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이 작품을 뭔가 내놨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AI 관련해서 뭔가 지금 시장에 뭔가 내놨는데 그 네이버에서 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기관이나 유군들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근다고 네이버가 또 막 계속 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제 어느 데 가면 또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이제 가격도 이렇게 조정받고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럴 때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이 혼자 하신다고 할 때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 네이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물타기 하시면 본인들 계좌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왜?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보면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혼자 하실 때. 아니면 본인들 판단으로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자꾸 떨어진다고 싸졌다고 자꾸 그걸 더 사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그 단가 낮추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 그 세력들이 그 종목을 지금부터 계속 끌어올려서 그죠? 아무튼 50%든 100%든 이렇게 가려고는 그런 어떤 세력들 의도가 없으면 종목이 아무리 좋고 그 기업이 아무리 우량하다고 해도 내가 비중이 늘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혼자 하실 때 거꾸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 거꾸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유한양행도 유한양행도 제가 종목을 오늘 드리긴 했는데 유한양행도 보면 연봉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여기 지금 신고가 가고 있어요. 신고가 그죠?
신고가? 이 신고가 가는 종목들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강세장에서 지금은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면 그 다 강세장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시장을 좀 잘 볼 줄 아는 분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봉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죠. 특히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연봉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때는 제가 연봉 잘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봉들이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가 있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보고 내년에 보고 내후년에 보고 이렇게 앞으로 강세장인 동안에 연봉을 계속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면 또그 다른 것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연봉을 계속 가다가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10년, 20년 후에 또 강세장이 올 때 그게 본인들한테 좋은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혼자 하실 때 나중에. 응? 자, 그래서 지금 시장도 종목도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여러 가지가 지금 좋은 쪽으로 많이 지금 맞물려 있고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건 지금 비트코인도 해야 되고 알트코인도 해야 되고 종목도 우량주야도 개별주야도 또 저희 이제 4월 달이면 또 총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선주도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금을 잘 나눠서 아무튼 잘 나눠서 이게 계좌를 관리해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이 주식까지 하면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본인들 계좌를 최대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 제가 얘기했던 종목 교체라든지 변화라 이런 거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제가 오늘 유한양행하고 제이유 드렸잖아요. 아예 안 사는 것보다 일단 10만 원치라도 사보세요. 10만 원치라도. 그렇다고 계좌 밖에서 돈 가지고 오지 말고요. 계좌 안에서 계좌 안에서 계좌 안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본인들 생각대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셔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 보면 본인들이 아,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게 돼요. 제가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이해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들 눈으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최소한도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달라지, 내가 해서 안 판 종목하고 아니면 내가 그 일부 조금 남겨놓은 종목하고 거기서 조금 덜어내가지고 산 종목하고 그 비교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짧게는 1, 2주 후에, 길게는 한 달, 두 달 후에 그렇게 본인들 계좌에서 그렇게 덜어낸 종목하고 새로 간 종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한 것이 다른지가 본인들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남들이 설명해주고 남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 계좌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본인들 계좌 속에서 종목들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통해서 그러면 이제 본인들 결정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종목부터 출발해서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중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알트코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지금 종목들 시장에 지금 좋은 종목은 많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종목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종목, 한두 종목 이렇게 조금씩 들고, 그리고 제가 드린 종목들은 작년 9월 달 이후로 지금 잘 매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나 있는데도. 그건 제가 강세장이니까 그렇다. 강세장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는 종목들 몇 개는 최소한도 100%, 200%, 300% 이렇게 내고 파는 종목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본인들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